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가 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다른 태풍 소식이 들리고 있죠.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일본 오키나와 해상 인근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북상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가을 태풍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8월 집중豪雨와 태풍 또 흰남노로 인해서 지하 공간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자, 기상이변과 안전대책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명절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명절이지만 짚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또 태풍 12호 태풍 무이파 네. 일단은 뭐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에 네. 영향을 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안전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번 태풍 어떻게 보시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지금 오는 태풍을 지금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발표하는 거는 지금 약간 그 불확실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체코의 그 기상 이변 그 신뢰도 있는 그 예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를 보니 18일 정도에 제주도 해안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태풍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 예. 어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번에도 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이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 반경이 있고 바람과 비에 영향을 끼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이제 강풍의 피해를 타격을 입는 곳도 있고. 네. 근데 그 약간 멀어진 곳에 계신 분들은 뭐 태풍 뭐 별일 아니었는데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실제로 겪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태풍이 지나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중심부를 지나가면 이제 굉장히 그 부분이 특히 바닷가 같은 경우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만조와 지금 겹치면 이번에도 지금 포항에 가장 큰 사고가 났던 게 지금 만조와 태풍 중심 구간이 겹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태풍이 지나가면은 또 중심이 지나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해안가 이런 곳에서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게 만조라는 거는 바다가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바다가 높게 쳐버리면 그렇죠.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평상시에도 만조가 있는데 네. 만조는 파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태풍에 의해서 폭풍에 의해서 밀려오는 파도에 의해서 겹치니까 뭐 해일 정도 수준 높으면 10m 이상이 된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자, 만조가 있을 때 해안가는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고 바람에 의해서 어떤 구조물이 떨어져 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이런 뭐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자, 문제는요. 이미 저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한번 겪었습니다. 네. 8월에 겪었고 네. 이번에 흰남노로 인해서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곳곳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요. 네. 이 상황에서 12호 태풍이 오는 겁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비가 오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토지나 산은 물을 흡수를 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흡수를 해요. 예. 그래서 흡수되지 않는 나머지 양만 흐르게 되는데 네. 이합전 2번의 비로 인해서 지금 산이나 토지는 거의 수분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똑같은 비가 오더라도 피해는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흡수되지 않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대비가 철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찌 보면 네. 산사태를 더 주의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산이 예. 지금 물을 최대한 머금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이걸 큰 그림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반도 전체를 뭐 어떤 흙이나 산으로 본다면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바람과 비가 온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 무이파가 우리를 비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일단 그 기대를 해보고요. 자,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 지역에 참 여러 가지 피해를 남겼고 네. 특히 지하 주차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특히 그냥 차를 빼라는 이런 방송을 듣고 내려갔다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제 주변에서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네. 예상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고 나면 뭐 안전 불감증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안전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상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 관리소에서 지금 마이크로 차를 옮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가 지금 내려가면 네. 차가 침수되고 위험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관리소 입장에서는 뭐 그렇죠. 그런 증상이 있기 전에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네, 그렇죠. 그런데 관리소에서는 지금 차를 빼려고 옮기려고 들어간 사람을 제지해야 할 상황인데 예. 왜냐하면 상황을 긴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어떤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일단 약간 그 비가 들이차기 시작했다. 네. 이 정도만 보고 판단하기 참 어려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가 비가 내리는 것은 시간당 강수량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물이 쌓이는 곳은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초당 쌓이게 됩니다.
토당 쌓인다는 건 어느 정도인가요? 뭐 순식간에 그 양에 따라 달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실험도 했었거든요. 네. 지상에서 뭐 60cm가 있었을 경우에 뭐 5분 만에 뭐 1m가 쌓인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5분 만에 1m. 네. 예. 그렇다고 보면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10분이면 2m고 이미 그렇죠. 보통 사람의 예. 키를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해 될 때 네. 보통 무릎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행동하기 굉장히 버겁습니다. 민첩하게 행동하지 못하죠.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예. 부축하거나 어떤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무릎 정도가 차였다 해서 뭐 위험하고 뭐 발등만 있다 해서 위험하지 않고 예. 중요한 거는 어느 속도로 지금 물이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순식간에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네. 뭐 무릎까지 들어오고 있더라도 그 다음에 물이 안 들어오면 어찌 보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조금 들어오더라도 5분 뒤에는 지금 1m가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긴박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냉천이 범람한 거예요. 네. 근데 듣기로는 이 냉천이라는 곳이 범람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뭐 작은 하천이었다고 좀 네. 들려오고 있고 네. 범람한 적도 거의 없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인이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하천이 범람할 거라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 그렇죠. 어떻게 그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천이 왜 이제 범람했냐면 지금 만조가 겹쳤어요. 네. 지금 그쪽이 아마 4시 반, 5시경인데 또 하필 지나가는 태풍이 그 중심 이 센터가 지나가는 게 또 뭐 5시경이어서 만조가 돼서 굉장히 높이 올라오니 그에 영향해서 또 하천도 양이 많아졌고 그걸로 해서 넘어왔는데 네. 지금 중요한 건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50년 동안 살았는데 저 하천의 옆에 살았는데 한 번도 뭐 범람한 적이 없다. 그래서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 예. 지금부터가 예.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예. 지금 뭐 범람이 되고 나면 저 물이 했을 때 이 정도까지 되면 예. 위험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반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일단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안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일단 집안에 그건 있는 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 제일 좋은 네. 상황이죠. 예. 일단 무조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오기 때문에 네. 나가지 말아야 하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오는 대책 중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차수벽이에요. 네. 뭐 그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차수벽을 세운 어떤 뭐 강남의 건물들이 괜찮았고 이번에 또 그 큰 피해를 입었던 마산 같은 경우도 괜찮았기 때문에 네. 이 차수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에서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실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 예. 왜냐하면 차수벽을 설치하면 100% 물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제지하기 때문에 네. 대피할 수 있는 시간에 여유 공간이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차수벽은 꼭 설치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차수벽을 세우는 목적이 아예 물을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보는 그렇죠. 거군요. 예. 물도 들어갈 조금씩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대피할 수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특히 이제 마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차수벽, 우리가 차수막, 뭐 차수벽, 뭐 차수댐 뭐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예. 이제 큰 건 이제 차수벽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마산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근데 마산에서는 이제 주로 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예. 육지나 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풍랑이 들어올 때 약간 좀 감쇄되고 있습니다. 만이라서. 그래서 차수벽을 설치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데 부산은 설치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부산에도 설치하면 좋은데 네. 부산은 많이 아니고 예. 바로 다이렉트로 오기 때문에 예. 큰 차수벽을 설치하고 예. 뭐 이런 세부적인 좀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만이라는 게 그러니까 해안에서 멀리가 가깝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만에서 육지에 가까이서 좀 동그랗게 뭐 항구돼 있어가지고 네네. 뭐 파도나 이런 그 풍랑들이 물이 좀 줄어드는 그런 곳이죠. 자, 설치하면 좋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아파트에 설치하면 좋겠지만 비용이잖아요. 비용도 상당히 비쌀 것 같고요. 엄청 비싸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안전에 들어가는 이제 없어지는 비용이잖아요. 안전에 들어가는 뭐 소모되는 비용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복구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안전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은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모되는 소모 비용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라는 인식을 우리 개인이나 뭐 사업주나 정부나 이런 의식을 좀 꼭 가졌으면 합니다. 예. 자, 차수벽도 세울 수 있고 일단 물이 들이차기 시작하면 일단 교육을 통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지만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내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네. 물이 좀 차오르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이제
대피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출입구로 돼 있어야잖아요. 근데 예. 안타까운 게 이번에 보면은 사망한 사람들이 전부 출입구 근처였어요. 계단 난간을 올라가려고 그렇죠. 하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 물살 때문에 못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이 별로 흐르는 걸 보면은 별로 무게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의 무게를 하면은 1세제곱미터, 가로 세로 높이잖아요. 네. 이게 1톤입니다. 그 정도로 무겁거든요. 1m, 1m인데. 그러니까 1m 우리가 보는 요만한 정도지만 그렇죠. 무게로 치면 이게 1000kg입니다. 1000kg 낸 거. 1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 물이 이제 갈라서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떤 차 문에 걸리면 도저히 열 수 없다고 하잖아요. 네. 또 지하 그 주택에서 반지하 주택 같은 데 문을 못 넣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물이 경사지게 내려오잖아요. 예. 그러면 충격량이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걸 대비해서 빨리 대피. 그러나 또 노약자라는 것이라면 더 한시바삐 더 대피를 서둘러야 됩니다. 물을 일단 거슬러 올라갈 생각은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어쩌면은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또 나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지하 주차장의 사고가 그렇게 조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맨홀 사고가 계속 있었어요. 네. 이번 강남에서 물이 넘칠 때는 또 그 근처에서 또 계셨고 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맨홀 사고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건가요? 안 보이잖아요. 물이 그렇습니다. 그냥 밑에 그래서 있으니까. 이제 예.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이제 그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이제 그물망을 설치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그물망이 또 파손될 우려도 있지만 튼튼하게 하긴 합니다. 그늘만 있으면 물이 잘 안 빠지진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걱정인데. 또 이런 예. 지금 양날의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맨홀에 빠지는 그 이유가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맨홀 이 자체가 안에 있는 어떤 배수관을 공사하기 위해서 나온 어떤 터널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터널이 이제 뭐 몇십 미터 간격으로 있겠죠. 네. 그러면 한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낮은 쪽에서는 물이 솟아오르거든요. 예. 아니면 여기는 들어가죠. 예. 그러면 이 들어가는 물살에 의해서 사람이 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양쪽에 둘이 평행이 됐다라고 하면 네. 물이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요. 예. 그러나 뚜껑이 없었다면 사람이 지나가면 거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주의해야 됩니다. 일반인 그냥 길을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이 차면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 네.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조물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맨홀 외에도 자, 태풍이 올 때 시설물 관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고층 건물에 이제 증축안에 이제 고층 건물들이 있고요. 예, 이런 경우는 지금 뭐 고박이나 이런 결박을 뭐 준비는 다 합니다만은 워낙 태풍이 세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그 구조물들 아니면 뭐 공구 이런 것들이 추락할 수 있는 것들 또 가림막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추락하고요. 또 더 크게 보면은 크레인 같은 도 바람 위에서 넘어질 수가 있어서 예. 그 주변을 관리하는 사람 마찬가지지만 그 주변을 뭐 지나가는 사람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 주시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네. 산사태가 이번에 좀 위험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산사태가 위험할 때마다 여러 번 뭐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네. 산 주변에 사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다면 네. 조심해야 된다. 어떤 것들이 그렇죠. 있을까요? 지금 산사태가 나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도 주의를 할 때도 그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관악산이나 북악산 이런 건 바위가 많아서 그렇게 산사태가 나지 않아요. 근데 특히 이제 우면산 같은 경우는 산의 토질이 약해서 네. 비가 오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그 징조가 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네. 특히 뭐 땅울림, 땅울림, 뭐 산울림, 산울림. 아니면 벽에서 뭐 물이 솟는다 할지 예. 평상시와 다르게 나무가 뭐 흔들리고 뭐 경사져 있다. 소리도 좀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굉음, 산울림 굉장히 예. 큰 소리가 나죠. 이미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어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파괴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징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빨리 대피를 하고요. 특히 집안에 노약자가 있을 때는 한시바삐하고 우리가 대피할 때 보면은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가족과는 연락해야 되고 휴대폰, 뭐 비상, 전화,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 대피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이미 시작됐다면 내려오는 방향으로 절대 뛰면 안 된다는 것도 예, 그렇죠. 기억하시고 그 옆으로 반대 방향. 예. 네. 예, 올라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옆인 거죠. 수직으로 그렇습니다. 90도 방향으로 네. 뛰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봤습니다. 네,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